예쌤 TV. 네, 오늘은 들어가는 활동으로 선생님이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먼저 읽어주고 시작할 거예요. 네. 네, 자, 제목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와, 나 이거 이야기 알아요. 저거 우리 책강에 있어요. 그래. 우리 수정이가 책을 많이 읽나 보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랑 먼저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 네. 자,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어린 오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불나불 아브라카다브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도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정아. 조현재 선생님? 네. 운영단체입니다. 학교에서 강사 교체를 요구했네요. 네? 왜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외모가 너무 무섭다고 수업을 못 하겠답니다. 그건 제가 수업 중에 호랑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업적인 내용에 대한 건 전 모르겠지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학교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는 수업한 거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질척대네.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 때리겠습니다. 그냥 수업 포기하세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부모님한테 받은 얼굴이 이게 죄인가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술강사 권리찾기 7번째 이야기. 부당한 징계.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연기하는데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방금 전에 사례가 그냥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너무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근데 저 진짜 산적같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잘생기셨어요.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우리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잘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수염을 조금. 저희 엄마 화장대에 보면 6살 때 사진밖에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로 네. 사람 외모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운영단체가 이제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녀 실수를 모두 없애는 징계를 내렸다고 하네요. 네? 징계요? 네. 징계는 말도 안 돼. 외모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해당 선생님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당 징계다라고 이제 판결받아서 휴업수당을 그 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노무사님, 이 부당 징계에는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일괄되게 기술되는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운영단체는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사직서를 쓰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건가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 사실 예술 강사들은 이렇게 서로 이런데 약하니까 이거 내밀어서 작성하라고 해서 그냥 의뢰하는 건가 싶어서 작성을 했다가 이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요에 그 사직서를 써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그 대상은 해고여야 하잖아요. 근데 사직서를 써버리면 이거 사직이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자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단위의 초단기 근로자다 하니까 사직서를 써야 된다고 해서 그 사직서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술 강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 뭐 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잘리는 마당에 굳이 회사 좋은 일을 시켜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오고 이후에 뭐 3개월 이내에 부당해 구제 신청하시면 되니까. 자,
만약 이 부당 징계나 해고 같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징계, 해고나 징계, 그 해고 등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일단 그 해고 사유가 충분한가? 그러니까 이게 명문에 써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 물론 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충분한가, 절차가 지켰는가. 그다음에 그 징계의 정도가 정당한가. 징계 양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 징계가 되겠죠. 징계 이유, 절차, 강도에 따라서 이제 정당성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네요. 먼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 예. 녹음하고. 그렇죠. 네. 그 문서를 항상 남겨놓고. 예, 그렇죠. 항상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는 항상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서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압력에 의해서 네. 해고를 시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법적 분쟁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해고 자체를 없애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원해서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가 네. 없다. 굉장히 간단한 거군요. 그렇죠. 간단하면서도 간사한 거죠.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란 말씀이신가요? 해고를 시키면 이후에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부당해 구제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를 걸 수 있으니까 아예 해고라는 흔적을 안 남기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가게. 그러니까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 입으로 나가겠다. 그렇죠. 압력을 네. 막 왕따시키고 그렇죠. 안 보고 네. 막 이렇게 말로 하면 또 책 잡히니까 비하는 거를 여기서 나 얘랑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너무 잔인하네요. 업무를 안 지키고 네. 하고. 근데 그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를 안 해도.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럼 해고 통보를 문서로 딱 회사에서 문서로 딱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해고된 게 아닌 거네요. 그럼? 그렇죠. 왜냐면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그러니까 해고의 교류를 갖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해고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아예 해고가 없는 것으로 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문자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해서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돼요. 그거는 다 무효고 네, 딱 종이로 된 문서로 통보를 해고 다 받아야지만 해고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있어야 일단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것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말로 하면 그건 보나마나 그냥 부당해고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해고가 됐구나 해서 안 나갔어요. 그럼 이제 너 나중에 이제 무단 결근이다 해가지고 이제 해고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도 상담 사례가 막 그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막 사업적으로 막 술을 하다가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 한마디 했다가 너 새끼야 너 나한테 그럴 수 네네. 그럴 수 있어 막 하다가 너 당연히 때려쳐 이렇게 한번 빡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가지고 해고를 시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실제로 그런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증거를 남겨야 돼서 정말 그 증거가 내용 증명이 되는 어떠한 서류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녹음 이런 문자 카톡 내용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당한 해고가 있으려면 문서로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해고를 했다. 근데 이거 부당해고다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해고했다는 그거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문자나 카톡이나 녹음이나 이런 거에도 그거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때는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못 나갔다. 그렇죠. 이건 결근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거예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해고 통지서는 종이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문서로. 종이 말고 날 해고시킬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약간 네. 팁인데 네네. 그래서 만약에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문서로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 필요 없다. 아, 왜? 문서로 안 준 그 자체만 부당의 건데 굳이 회사의 잘못을 내가 굳이 나서서 그 법적 법률용어로 흥결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굳이. 내가 나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자를 고소해 줄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좀 가만히 있거나 기다리거나. 대신 이제 해고가 있다는 건 아니고 지나면 되죠. 이러면 이제 생각과 배움의 짧은 제가 이야기로는 나를 해고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종이를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 해고고 그렇죠. 회사는 나를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한 근거들을 잘 모아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지금까지 부당 징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조일대 선생님, 네. 오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 법은 누구 편이냐? 법은 너무 회사 편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강자의 편에 있는 네. 것 같죠. 회사는 또 법이 너무 노동자 편 아니냐? 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법은 아는 사람 편입니다. 소름 돋았어요. 멋있어. 네. 그래서 진심으로 방금 멋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 노동법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러신다면 정말 법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잊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 예술 강사 선생님들도 노동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할 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동자의 힘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노동자의 힘! 네.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다음 시간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